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리서치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호성님이 알려주셨는데 022056으로 오는 전화는 정말 얄짤없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22056으로 오는 전화는 이 한국 리서치에서 전화가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얄짤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한국 리서치 전화가 022056 외에는 뭐 다른 국번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02로 가는 건 확실하니까 02로 오는 건 다 받으세요. 김미영 팀장이 전화해도 그거 받으세요. 응? 김미영 팀장도 뭐 이렇게 또 계속 전화 안 받는 전화를 아무도 안 받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김미영 팀장이라도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2056 전화하면 얄짤없이 받아주세요. 022056 네. 자, 오늘부터 이어지는 한국 리서치 라디오 청취율 조사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뒷바퀴로 밀려난 남북관계. 뒷바퀴가 뭡니까? 앞바퀴가 이제 사실은 북미관계였어요. 북미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남북관계가 거기에 이제 종속 변수가 됐던 것이죠. 이제 앞바퀴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실 또 그렇다고 북미 관계를 뒷바퀴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뭐 사륜구동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이렇게 저렇게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강도희님 감사하고요. 또 보내셨는데 저희 은하세일러님 5,000원 감사하고 앞서서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이짜리 맥과이어님 방금 올리셨는데 이란이 지금 공격에 나섰어요.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는데 무관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트럼프는 정말 마시지 말았어야 할 그 잔을 마셔버렸습니다. 독배를 마셨어요. 독배를. 저 이란이 말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아닙니까? 저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폭격을 했었고 그 며칠 전에 이라크 의회에서 미군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거기 있으면 우리가 폭격당한다 이러면서. 그럼 트럼프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금 올해 말에 재선이 있는데 아마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이란을 공격할 겁니다. 전쟁을 벌일 거예요. 문 대통령께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이 싸움엔 절대 휘말리면 안 됩니다. 절대 휘말리면 안 돼요. 이란하고 우리가 우방이어서 그걸 떠나서 국익을 생각하자고요. 국익을. 이란하고 싸우면은 미국 편에 서면은 불의한 전쟁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거는 동의가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지지하는 국민도 있습니다만은 또 전쟁이 심화되면은 그래서 자국의 피해가 발생하면은 또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 편에 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싸움은 안 됩니다. 이 싸움은 절대 안 돼요. 정말 이란의 칼잡이가 필요하다면은 윤석열, 한동훈, 박찬호 이런 사람들 파병하자고요. 거기 가서 칼잡이 노릇하라고. 그 사람들 파병은 제가 찬성합니다. 배성범, 고영곤 이런 사람들 보내는 건 제가 지지합니다. 네. 주옥순도 파병하고 전광훈도 파병하고. 네. 해리스 참전 요구했다고요? 미친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런 비응신 새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저런 개새끼. 해리스. 야, 네가 가라. 이라크. 주옥순이가 보내재. 야, 어떤 미친 엄마가 자국의 청년들 전쟁터로 보냅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을 위해 나라 지키자 하면서 징병 캠페인을 벌였던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옥순, 네 아들 보내. 네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전혀 모르지만 네가 가. 안 됩니다, 문 대통령님. 네. 사실 근데 이런 아주 황당하고도 참 놀라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뒷바퀴에 놓였던 남북 관계를 앞바퀴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아주 적지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트럼프가 이란 쪽에 집중하다 보니 당분간 북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말이죠. 저렇게 싸움 제대로 걸어오면요. 반격은 하겠지. 그렇게 해서 뭐 이란을 폭격하고 뭐 별 짓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이란이 가만히 있느냐? 또 전 중동권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말 세계 대전급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또 이 기름값은 또 어떻게 감당할지 참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네. 자, 이럴 때 남북 관계를 이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겠다.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훌륭한 결단과 정세 인식인 것 같아요. 광고 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린 스무디의 연말연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30포 구입 시 5포 추가 증정합니다. 쉐이크 보틀 업그레이드, 기존 펫 소재에서 친환경 소재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 밖에 50포, 100포, 벌크 도입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는데,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즈마리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 감사합니다. 022056으로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아가지고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남북관계 이야기 서울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중대 도발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의 손짓을 내민 배경은 무엇일까? 뭡니까? 김호성님, 참고로 본인 지역 주파수도 알아두시고요. 좋아하는 가수도 물어본다고. 그래요? 김호성님 어디 사세요? 이거는 정말 예상에도 없는 질문인데? 주파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주파수 알려드려야지. 97.3입니다. 97.3. 네, 그래요. 97.3인데. 그래요? 주파수도 물어봅니까? 수원이면 97.3이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만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97.3 외우세요. 97.3. 97.3. 와, 주파수를 다 물어본단 말이죠. 97.3. 토마호크님 97.8이 뭐야? 97.3. 네, 그래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행간에는 남북 관계가 더는 북미 대화의 종속 변수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래요.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만개한 활짝 꽃이 핀 한반도의 봄이 빠르게 퇴행한 원인도 이와 맞물려 있다는 진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이 남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도 사실이고,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진짜 이거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요. 예.
아이 짜증나네. 그래요. 김종필 같다는 건 또 뭐야? 예. 이처럼 북한의 호응이 불투명하고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불보듯 훤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운신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판단인 셈인데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김정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는데 하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방남에 따른 경호 안전 문제와 북미 협상 난항으로 해를 넘겼죠. 지난해 11월 부산 한 아세안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요청했지만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태도를 보면 그들 입장에서 파격적 제안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빠져가지고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근데 사실은 그 파격적 제안을 드러내놓고 모든 국민, 모든 세계인이 다 보는 앞에서 하기는 쉽지 않죠. 뭐 물밑에서 뭔가 대화가 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많이 토라져 가지고 어떻게 돌이키나 염려가 많이 됩니다. 네, 걱정이 돼요. 네, 사실은.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세현 민화협 대표, 민화협, 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그렇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위원장, 네, 민화협 부위원장, 이분은 북한의 관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한 관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에게 굉장히 신뢰가 있는 그런 지도자예요. 남한의 이런 통일 관련한 관료로서는 가장 신뢰를 받는 분입니다. 이분을 특사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위원장, 또 문익환 목사의 아들인 문성근 배우, 이런 분들을 대북 특사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훨씬 더 북쪽에서 설득이 될 거예요. 그분들은 수석 부위원장이 아니라 수석 부의장, 맞죠? 수석 부의장입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민화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이게 정세현 전 장관의 공식 직함이죠. 그래서 정세현, 김홍걸, 문성근 이런 분들을 특사로 활용한다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북 특사로 한다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남북 화해 협력에 있어서 가장 진정성이 있는 남한 지도자들의 그 후예이자 혹은 그 통일부의 장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북한을 잘 아는 분, 그래서 대화가 쉽게 풀리는 그런 정세현 전 장관을 보낸다면은 뭔가 확실하게 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참 철학은 좋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론적 그 덕망이 아주 두터우신 분이긴 하지만은 저도 북한에게 신뢰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협상 대표를 북에 보내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좋겠네요. 그분을 보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요. 참 북미 뒷바퀴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대통령의 신년사 대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박병수 논설위원회 칼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남북관계가 우회로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해 북미가 접점을 못 찾은 것은 유감이지만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 모양이다.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제재의 예외 조치로 고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설득했죠, 미국을. 그런데 북한이 걷어찼어요. 예외 조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재가 완화되기를 원했던 건데 북한의 과욕이죠. 북한의 그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북한도 이 상황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남한이 노력을 했으면 이걸 받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제재 예외 이 차원이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아예 실질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재가 완화되기를 바랐는데, 아니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너무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국제사회가. 박병수 논설위원은 이때 북한이 융통성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됐다면 한반도 정세 진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는 대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협상 중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아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대화 보고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우선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북미 대화에 전력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요. 지금 사실 북미 대화에 전력을 기울인다면 아마 트럼프가 남한이 뒷바퀴에서 앞바퀴로 가겠다 이랬을 때 막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말이죠. 트럼프가 재선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의 판을 깨진 않으면서 이 북미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보면은 미국이 정권 교체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 돌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정치권과 여론이 중동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 남북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우회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이 잘 안 되면은 남북 관계가 우회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전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끌어낸 것도 남북 대화였다. 남북 대화가 잘 돼가지고 북미 대화까지 도출된 거 아닙니까? 아니 북미 대화가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남북 대화가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축원을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한자 다르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트럼프의 생각이 지금 저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이럴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겉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원포인트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해서 또 다시 막힌 교착된 상황을 해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참 답답한데 올해 남북관계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